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세 번째는요. 오토, 아직도 기름 많다. 오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오토 그러면 오프라인 투 온라인, 온라인 투 오프라인.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화 시키면서 핀테크 기반의 커머스를 만들면은 그걸 다 오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보통 오토가 뭐 다 끝난 거 아니야? 뭐 배달 앱, 뭐 카카오 택시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야? 뭐 호텔 앱도 많죠. 네, 그렇지가 않아요. 실제 이 오토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가 하나씩 붙으면서 계속 모든 서비스가 다 오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오토 트렌드 얘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그 오토 공유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. 공유 공간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우리 시작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이 공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IoT 가구 이런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 또 3D 프린팅과 이동형 공유 공간 기술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. 실제 이 공유 공간을 위해서 이 공유 공간을 위한 3D 프린팅 공간 건축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AR 기술입니다. 이 공유 공간을 하면서 뭔가 증강현실을 활용한 공유 공간, 공간의 어떤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 공유 공간을 위한 기술 개념으로 좀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. 여러분 읽어보세요. 두 번째는 AR 피팅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오토 뭐 작년 2019년 드라마 중에 아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AR 기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사람이 어디 뭐 다니다가 그냥 뭐 칼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게임인데 이 AR이 실제 커머스, 오토 커머스를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버추얼 라이브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미용실 가기 전에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폰 가지고 헤어스타일 미리 피팅할 수 있습니다. 가상으로 헤어스타일을 해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한 상태에서 미용실 예약하는 거죠. 그러니까 미용실 예약 확률이 높아지겠죠. 이게 AR 기술이 오토 커머스의 어떤 촉매제가 되는 형태예요. 펄핏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. 펄핏이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발을 먼저 찍어보는 거예요. 뭐 내 발에 어떤 신발이 맞을까 이런 것들 연구해보고 그 신발을 추천하고 신발을 사게 하는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오토 커머스의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기술이 AR 기술이 오토 촉매제가 되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오토에서 뺄 수가 없는 게 모빌리티죠. 모빌리티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얼마 전에 좀 슬픈 일도 있었죠. 타다가 이제 국회에서 금지가 돼 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 기술들이 접목된 서비스는 아직 많습니다. 카카오 택시가 계속 진화가 되고 있죠. 뭐 카카오 뭐 대리도 나오고 진화하고 있는데,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타다 같은 서비스는 안 되지만 단시간형 렌트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. 단시간형 렌트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도 많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죠. 소카 이런 데들은 아직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애프터마켓을 노리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도 있습니다. 뭐 세차라든지, 또 세차는 뭐 팀와이퍼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하죠. 또 신차 구매에 대한 뭐 실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뭐 카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빌리티도 아직 많은 기가 남아 있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뭐 청소, 정리정돈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곤도 마리에라는 여성이 되게 인기입니다. 일본 여성인데 정리를 엄청 잘해요. 그러니까 정리 잘하고 그거를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정리정돈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고, 이 정리정돈에 대한 관심이 오토 커머스로 이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웃벤처의 청소 서비스 호흡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, 또 그거 외에도 뭐 청소연구소, 미소, 뭐 대리주부 이런 서비스가 계속 막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플랫폼 노동자 또는 기기 이코노미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. 이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. 이게 크라우드 아웃소싱이라고도 표현해요.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제가 아닌 목적성 고용을 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 또는 크라우드 아웃소싱 노동자 또는 기획 이코노미 노동자라고 불리우는데, 이 시장은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은 여행 스타트업입니다. 지금 여행 스타트업이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둔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코로나가
여러분 이 방송을 봤었을 때는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. 지금 녹화 당시가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요. 근데 이 아웃바운드 여행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. 여행에 굉장히 가치가 큰 회사가 나왔어요.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회사가 이미 회사 가치가 3, 4천억 정도의 가치로 컸습니다.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볼 수 있는데 여행 스타트업을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사실은 뭐 호텔 앱들이 꽤 있죠. 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야놀자, 뭐 여기어트 이런 데들도 어찌 보면 여행 스타트업 군으로도 프롭테크 군으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프롭테크가 뭐냐면 뭐 잠시 설명드리면은 뭐 프로퍼티 테크를 해서 부동산 테크들이에요. 근데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여행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여행가도 우리가 숙박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들의 지금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 틈새도 꽤 있습니다. 틈새 보면은 ISNV라는 회사를 제가 얘기하는데 낚시터 정보를 묶었어요. 낚시터 정보를 묶어서 낚시 예약만 가지고도 매출이 지금 100억을 바라보고 있어요.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. 또 여행 스타트업들도 이 VR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. 여행을 가서 가상 체험을 통해서 여행의 재미를 좀 극대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아까도 제가 그 정리정돈 트렌드 얘기할 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 긱 이코노미,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정리가 돼 있어요. 사실 많은 배달 기사들, 배달 대행 회사들의 기사분들이 다 플랫폼 노동자입니다.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할까, 어떻게 설계해 나갈까에서부터 실제 이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죠. 플랫폼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창업 그러면은 크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크몽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 노동자 시장을 좀 활성화시켰다. 크라우드 아웃소싱이 뭔지를 알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. 뭐 재능을 공유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 말고도 저희 CNC테크가 뭐 양성했었던 위시캣이라는 회사도 있어요. 위시캣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들의 아웃소싱 시장만 타겟팅해서 들어갔죠. 보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세그멘테이션 앤 타겟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장을 타겟팅한 겁니다. 위시캣. 그리고 뭐 숨고도 있죠. 숨고가 사실 요즘에 이 플랫폼 노동자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시장입니다. 숨고. 숨고는 뭐 여러분 숨고 한번 깔아보시고 뭐 어떤 재능들이 있나 보시면은 뭐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고 깜짝 놀랍니다. 한번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도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. 근데 이걸 약간 생활 서비스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 노동자 시장을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생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B2B용으로 전문화된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다음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. 보면은 뭐 오드리 세탁소 이런 회사가 나오죠. 오드리 세탁소도 세탁인데 택배로 주고받으면서 이 시장을 생활 서비스를 좀 이제 고도화 시켰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세탁 외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어요. 민원 혹시 뭐 배달의 민원이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배달의 민원 회사가 뭐 국제에다 뭐 서류 보낸다 그러면은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. 이게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그냥 맡기면 다 해줍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활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면서 사업 모델을 만든 회사들을 설명을 해놨고 실제 이런 B2B 형태로 기업형으로 큰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.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예요. 마이크로 모빌리티 여러분들 뭐 제일 요즘에 많이 보고 있죠. 킥보드, 전동 킥보드 이런 회사들인데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사실 해외 스타트업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. 전동 킥보드도 있고 일반 자전거도 있어요. 일반 자전거 공유 모델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어요. 중국의 모바이크, 오포 이런 회사들. 근데 뭐 중국에 2017년대 가면은 이 모바이크, 오포 자전거가 그냥 뭐 지하철 내리면 발이 치였었습니다. 되게 많았었어요. 사람들 다 타고 다니고.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탑니다. 그리고 심지어 오포 부도났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좀 위험한 시장이에요. 먼저 선투자해가지고 막 이걸 뿌리고 탈지 안 탈지 모르고 좀 위험한 시장이긴 한데 전동 킥보드는 그래 좀 가능성이 있어요.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제가 핀란드 출장 갔었을 때 거기 전동 킥보드 이름이 티어예요. 티어를 타고 제가 쭉 돌아섰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빔이라는 스타트업이 상당히 이런 아시아권에는 강력해요. 싱가포르 스타트업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. 이 빔이라는 스타트업이 지금 6개국의 서비스를 하면서 상당히 큰 밸류에이션, 거의 뭐 유니콘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.
근데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대응이 그 다음 얘기예요. 어떤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있냐면은, 이거 보통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. 라스트 마일 스타트업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, 8km 이내를 뭔가 거기서 이제 뭐 배송도 하고 데려다 주고 뭐 또 킥보드 이용하고 이런 이동을 하면 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후에 걷기에는 좀 멀고 그런 안타까운 거리, 이런 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보통 해요. 근데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 중에 뭐 나인투원도 있고요. 또 스윙도 있고요. 또 뭐 고고싱 이런 데들이 뭐 10만 명을 좀 넘긴 스타트업들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제 강남 쪽에 좀 과열되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. 강남에 좀 많이 모이고 있어요.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지역별로 자기들이 좀 유리한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긴 한데, 우리나라 스타트업 솔직히 아직 뭐 이 정도의 좀 강자는 없어요. 강자는 없지만은 서로 시장을 나눠서 좀 계속 이제 MVP를 좀 고도화시키는 단계,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그래도 탑3가 좀 자리 잡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승차 공유가 안 되잖아요. 안 됐잖아요. 근데 이제 버스를 기반으로 해서는 규제 안에서 좀 가능하긴 합니다. 그래서 공유 버스 사업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이 공유 콜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모델이긴 합니다. 근데 뭐 콜버스도 실제 뭐 출퇴근 시간만 가능해. 또 그 지방에서 뭐 위치가 이런 경로만 가능해. 또 내지는 또 통합버스 시장만 집중을 해서 규제 안에서 뭐 CL이라는 회사가 이게 뭐 통합버스 시장에서 이제 출퇴근 플랫폼으로 확장된 사례도 있긴 해요.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긴 한데, 요게 사실 규제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밸류가 높아진 회사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, 우리나라 규제가 뭐 미국이나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, 우리나라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예요. 그러니까 이것만 되고 다 안 돼. 이게 네거티브 규제입니다. 포지티브 규제가 뭐냐면, 이게 미국, 중국의 규제인데요.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 빼고 다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것 빼고 다 되니까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이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다 불법인 거고. 그래서 실제 이런 우리나라는 버스, 뭐 택시 이런 쪽에 기존 기득권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이 차량 공유 스타트업은 그래도 좀 낫죠. 뭐 소카, 그린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, 실제 M&A도 많이 활발해요. 그래서 실제 뭐 KT나 또는 또 이런 좀 큰 회사들, 아주 이런 회사들이 실제 M&A 또는 M&A 시도 등을 좀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스포츠 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지금까지 많은 성공 사례는 없지만은 스포츠가 오토로 지금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피트니스용 뭐 훌라후프를 만드는 IoT 기업도 있고요. 벌핏이라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뭐 후키어스라는 앱도 있어요. 피트니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1대1 맞춤형 교육을 매칭해주는 이런 시장으로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 스트릭이라는 회사는 통증관리 전문 스타트업이에요.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후 근육이 뭉치면 풀어주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고요. 그 외에도 뭐 지금 이런 당구장을 묶는 오토도 나오고 있고요. 또 풋살장을 묶는 오토도 나오고 있고요. 사실 생각보다 스포츠 오토가 상당히 지금 가속화돼서 발전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토 시장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다. 그 온라인에서 뭔가 불편한 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만한 분야인 건 분명합니다. 사실 요즘에 스포츠 오토가 좀 뜨고 있는 것들도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온라인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용기가 다른 쪽의 오토의 성공 모델을 보면서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요즘에 오토에서 가장 핫한 곳 동대문이거든요.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. 근데 오토 시장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 현금 거래를 핀테크 기반으로 끌어내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면은 오토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동대문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. 지금 뭐 저희가 투자한 글로락이라는 회사도 유학시장도 비슷합니다. 현금 거래 기반에 또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이잖아요. 역시
이걸 해결한 오토 스타트업이 또 뜨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그 오토의 성공 공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 테크 시리즈를 좀 알아볼 거예요. 이게 테크 시리즈 되게 많죠. 무슨 기술과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걸 다 테크 시리즈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테크 시리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